지난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 안전대책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안전대책과 보완해야 할 부분 짚어봅니다. 부산대학교 최재원 신임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소멸 위기 속에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차별화된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무더울 전망입니다. 11일 오전 북구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4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시행됐을까요? 집중호우 안전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도심 지하차도 대책을 김한식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초량 1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지하차도 안전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초량 1 지하차도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기는 물론 안내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지하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전역의 지하차도는 모두 52개. 이 가운데 차량 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절반이 채 안 되는 21곳입니다. 지하차도 34곳에는 저류조 같은 강제 배수 시설 설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비상 대피로도 설치 중인데 현재 대남 지하차도 등 2곳은 설치 완료됐고 오는 2026년까지 34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전 각 지자체 판단에 맡겼던 차량 진입 통제 기준은 호우경보 발령 등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전년도 개선 대책을 반영해서 풍수해 주요 위험 지역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예방 사업에 총 700억 정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철 강수량은 1155mm로 1년 동안 내린 비의 5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호우주의보와 경보는 모두 33차례로 10년 평균 13회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U자 형태의 경사로 돼 있어 물이 급격하게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에 갇혔을 때는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 방향 창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을 열고 탈출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직 갖추지 못한 차량 차단 시스템과 배수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대학교 최재원 신임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소멸 위기 속에 최 총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차별화된 롤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35개 대학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중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17곳. 급격한 인구 감소 속에 대학 입학 인원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교대와 함께 이러한 지방대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했고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은 2028년까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학 통합 모델의 선두주자인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창조적 지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라이저 체계에서의 주도적 역할, 그리고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산교육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대학의 소멸은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산학 협력팀을 운영하며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시. 지역대학 혁신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미국의 그 잘 나가는 주들은 전부 그 주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역량을 키우고 그 대학이 중심이 돼서 기업과 산업 또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인재 양성을 이어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정말 원하건대 우리 부산대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혁신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소멸 위기의 지방대와 지역을 살리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부산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당분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무더울 전망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맑아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요일인 12일 부산 낮 최고 기온은 29도, 13일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11일 오전 북구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오후 2시 해제됐습니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른 보전처분 미이행으로 지난 2017년 임시이사가 폐견된 학교법인 설봉학원 운영 정상화가 결정됐습니다.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교육부 조치로 2020년 8월 동부산대 폐쇄 이후 부속유치원 경영유지 결정에 따라 부산교육청으로 이관돼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관 후 설립자 측과 학교법인, 교육부와 꾸준히 협의해 올해 3월 학내 구성원 의견, 학교 발전 계획 등을 반영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계획이 수립돼 정상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설봉학원은 임시이사 선임 7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허용 이후 처음으로 중국발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12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중국 4만 2천 톤급 상하이발 크루즈선인 블루드림 멜로디가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에 승선한 관광객은 중국인 342명, 영국인 3명 등 모두 352명으로 이들은 태종대와 해운대, 남포동 등 8시간 정도 부산에 머물며 관광할 예정입니다. 블루드림 멜로디호는 이후 일본 나가사키와 후쿠오카 등을 거쳐 중국 상하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6일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두 번째 편을 개최합니다.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는 부산의 7개 주요 해변을 차례로 걷는 행사로 시는 맨발로 해변을 걷는 어싱 활동을 통해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도시와 자연 사이 연결을 깊이 느껴보는 힐링의 시간을 시민들에게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어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는 500인이 한 조로 총 8개 조로 나눠 차례로 총 8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접수로만 진행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원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10일 늦은 저녁.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습니다. 쟁점이었던 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3선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 최민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11개를 야당 몫으로 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임의 배정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이 사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일정 거부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책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뜨려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의총을 했고 또 내일도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의총을 통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진전해 나갈 것인지 지금 총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 몫의 자리로 비워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6월 10일이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 구성 완료 시한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넘어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7개 그 상임위원장 후보를 낼지 아니면 계속 이른바 보이콧 입장을 유지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보이콧을 계속 한다면 결국은 야당이 추천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채워야 되지 않나. 반쪽 개원했던 22대 국회는 반쪽 원구성을 두고도 당분간 대치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10일 기준 신상정보 공개 등 관련 고소 3건과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일 오전 7시 10분쯤 거제시 화도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선장 등 승선원 2명을 구조하고 밑바닥 균열을 확인한 뒤 배수 작업과 함께 거제 수력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A호가 입항 중 낮아진 수심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2만 톤 감축을 목표로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1일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미음 국제물류산업단지 내 기업 700개사의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총 3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기반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로 사업비는 7천억 원, 전액 민자로 추진됩니다. 협약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태양광 설비의 승계, 한전 전력 개통 대응, 산단 기업 지원 방안 등의 협의를 거쳐 부산 산단에 최적화된 지붕 태양광 사업 모델을 구현한 다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통영시 하나호텔앤리조트와 함께 대규모 투자 협약을 11일 맺었습니다. 오는 2037년까지 하나호텔앤리조트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와 수월리 일대 약 446만 제곱미터, 축구장 600개 규모의 부지에 복합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 부지 가운데 절반 정도를 전국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27일에는 제1회 남해안권 국제관광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 동네 사회가치 경영센터 조성에 나섭니다. 우리 동네 사회가치 경영센터는 폐플라스틱 수거와 환경개선 교육,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 적합형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부산시는 금정구의 1호점, 동구 2호점이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9월 해운대구의 3호점, 오는 11월에는 영도구 4호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구군별 1개소씩 16호점까지 신설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소년 대상 환경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